한국은 아직 일본 발 뒤꿈치도 못 따라왔지. 35년 이상 일본 속국으로 산 한국이 뭐 얼마나 발전을 했겠어. 여기 일본의 한 대기업 임원이 자신의 딸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이것을 보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름 공기는 무겁고 끈적끈적했어요. 저녁 강의를 마치고 대학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었죠. 도쿄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 자전거 벨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그런 소음에도 제 머릿속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직 말로 꺼내지는 못한 질문들로요.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는 23살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교재가 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 흔한 학생처럼 보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답답했어요. 요즘 들어 주위 세상이 미묘하게 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바람결이 살짝 바뀌었는데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소수뿐인 것처럼요.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자주 들려왔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세계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제 동급생들은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약간 부러워하는 눈치였죠. 심지어 언제나 냉철하고 무뚝뚝했던 교수님들마저도 강의 중에 한국의 발전에 대해 힌트를 주곤 했어요.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제 어머니 하야시 유코는 일본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저녁 식탁에서 일 이야기가 나오는 일은 드물었지만 한국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어머니 얼굴이 딱딱해지곤 했어요. 다 추측일 뿐이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일본을 의미 있게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였죠. 한국은 마케팅을 잘하는 거야. 그뿐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다소 어긋나 보였어요. 제가 본 바로는 어머니는 이메일을 읽을 때마다 어깨가 경직되곤 했고 밤늦게 부엌에서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시는 모습도 몇 번 봤어요. 예전에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중요한 소식을 전하셨어요. 서울에 가야겠어. 어머니는 말하며 서류 가방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급한 출장인데 본사에서 가능성 있는 파트너십을 평가해보라고 하더라고. 서울이라는 말이 공기 중에서 번쩍였어요.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무심코 말을 꺼내버렸어요. 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건 여행이 아니야, 미카. 네가 재미있어 할 만한 일도 아니고. 놀러 가려는 게 아니에요. 급히 대답했어요. 그냥 직접 보고 싶어요. 다들 한국이 마치 미래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셨고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2주 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은 짧았지만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읽거나 출력된 문서의 여백에 메모를 하며 보내셨어요. 저는 가져온 소설에 집중하려 했지만 생각이 자꾸 딴 데로 흘러갔어요. 서울은 어떤 곳일까? 인터넷에서 본 사진은 대조적인 도시처럼 보였어요.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고궁, 길거리 음식과 경쟁하는 세련된 카페들, 그리고 네온사인이 조용한 강변공원을 밝히는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사진은 그냥 화면 속 픽셀일 뿐이잖아요. 그곳의 냄새, 소리, 생동감을 담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오후 늦게 도착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단순함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2개 언어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 입국 정보를 번쩍이는 전광판까지요. 공항에서 어머니의 동료들이 우리를 맞아줬어요. 남자 2, 여자 1명이었는데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자신들끼리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전환하더군요. 제 딸 미카예요. 어머니는 말투를 딱딱하게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관찰하러 온 겁니다. 환영합니다. 남자 중 1명이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어색함을 감추려 애썼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호텔이었어요. 유리와 철로 된 고층 건물이었는데 저녁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황금빛을 띠는 샹들리에로 꾸며져 웅장하면서도 약간 위압적이었어요. 제 방은 17층에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여기서 내려다본 서울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불빛이 깜빡이며 마치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자동차들은 도로 위를 규칙적으로 흘러갔고 헤드라이트는 최면을 걸 듯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어요. 멀리 남산타워의 윤곽이 보였고 그 빛이 도시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충분히 감상할 시간도 없이 어머니가 제 문을 두드리셨어요. 저녁 미팅이야. 너도 같이 가자. 레스토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격식 있는 식당 대신 낮은 테이블과 방석이 놓인 개인 공간으로 안내되었죠. 고기와 향신료가 어우러진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어른들이 시장 동향이나 지적 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목소리의 리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어는 일본어와 달랐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느낌이었죠. 음식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매콤하고 짭짤하고 달달한 맛이 동시에 저는 말 그대로 맛의 교향곡이었어요. 만족스러우면서도 더 먹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음식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녁 식사 후 어머니의 동료 중 한 분이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바깥 공기는 한결 서늘해졌고 꽃과 촉촉한 흙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연못이 보이는 정자에서 잠시 멈췄어요. 물은 너무 고요해서 유리처럼 보였고 주변의 불빛을 완벽하게 반사하고 있었죠. 난간에 기대어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 부드러운 차량 소리, 가끔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미팅에 나가셨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설계된 느낌이었죠. 공항 내부 공기는 상쾌했고 어딘가 모르게 깨끗한 향과 은은한 꽃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줄이 빠르게 움직였고 직원들은 차분하고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어요. 단순히 기능적인 면에서만 인상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공항의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공항은 그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하는 느낌이었죠. 대형 스크린에서는 첨단 기술, 아름다운 풍경, 환하게 웃는 가족들을 보여주는 생동감 있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반짝이는 바닥은 천장의 불빛을 그대로 반사해 끝없이 이어지는 공간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심지어 안내 표지판마저도 우아하게 디자인되어 있었고 알아보기 쉽고 명확했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저는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에는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시던 분인데 그 얼굴에 어딘가 호기심과 불편함이 섞인 듯한 미묘한 흔들림이 보였어요. 공항 밖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는 정돈된 녹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멀리 보이는 도시 스카이라인은 높은 빌딩들로 가득했어요. 현대적인 느낌과 역사적으로 보존된 부분이 섞여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였어요. 어머니께서는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들 부른다고 하셨지만 말투에는 약간의 회의감이 섞여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도쿄와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어요. 전기버스가 거리를 달리며 차체에는 화려한 광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 보이면서도 도쿄에서 자주 보던 출퇴근 시간의 압박감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판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이 얼마나 미래적인지에 놀랐어요. 매끈한 유리로 덮인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각의 건축물이 저마다 독특했어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인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키오스크에서 휴대폰으로 공유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미래가 단지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처럼 보였어요. 카카오페이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부는 미니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고 벽에는 정교하게 배치된 식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회사의 전 세계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에 약간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우리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을 입은 작은 대표팀의 환영을 받았어요.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건물의 여러 층을 안내해 주었어요. 직원들이 열린 공간에서 모여 프로젝트를 논의하거나 열정적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는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들의 결제 시스템을 직접 보는 순간이었어요. 미소가 따뜻한 한 젊은 여성 직원이 QR 기반 결제 방식을 시연해 주었어요. 그녀는 카카오페이 앱을 열고 근처 카페 카운터에 있는 코드를 스캔했어요. 몇 초 만에 영수증이 화면에 뜨더군요. 과정이 너무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마법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게 더 빠르고 안전하고 간편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침묵한 채 시연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표정을 하고 계셨지만 기술 분야에서 평생을 보낸 어머니께는 일본이 얼마나 뒤처진 것처럼 보였을지 상상이 갔어요. 방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었죠. 만난 직원들은 젊고 활기찼으며 그들의 열정은 주변으로 전염되는 듯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한국에서 단순히 상업을 넘어 일상생활을 혁신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카카오페이 이전에는 모든 게 더 느렸어요. 한 남자가 열정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과금을 내거나 돈을 송금하거나 친구들과 저녁값을 나눌 때조차도 시간이 걸렸죠. 이제는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래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듯 돈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세상이요. 그들의 말은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단순히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께는 이 경험이 다르게 와닿은 듯 했어요. 건물을 나서며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고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했어요. 다음 일정은 정부 산하기술혁신센터와의 회의였어요. 그곳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도시를 더 관찰할 수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익숙하지 않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은 전기차부터 스킨케어 제품까지 온갖 광고를 번쩍이며 보여주었어요. 카페들은 활기가 넘쳤고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도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현대적 요소 아래에는 역사의 흔적도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가끔씩 사찰이나 오래된 목조주택이 더 새로운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 도시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혁신센터에 도착하니 공공부문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 성장에 대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들을 설명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야심찼지만 현실적으로 보였어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게 하여 의료, 교육, 교통 등 모든 것을 개선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일본의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 방식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이전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점점 더 느꼈어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자신감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죠. 그들은 실패라는 선택지는 없다는 듯 모든 도전이 성공을 향한 또 다른 단계일 뿐이라는 태도로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노트북 화면에 비친 불빛을 받으며 몇 시간 동안 문서를 검토하셨고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정말 멋졌어요. 마치 별자리처럼 반짝이는 창문들로 가득 찬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아래 거리에서는 헤드라이트와 네온 사인이 어우러진 교향곡처럼 생동감이 넘쳤어요.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찬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이나 인프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도시의 정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하러 가셨어요. 아침 공기가 신선했어요. 울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풍경을 구경했어요. 산과 강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작은 마을들이 조용히 흘러갔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전날 방문한 카카오페이 본사의 모습으로 여전히 복잡했어요. 한국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현대중공업의 스마트 조선소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설렜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잔뜩 긴장해 보였어요. 울산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준비된 차량을 타고 현대중공업으로 이동했어요. 공장 입구에 가까워지자 거대한 크레인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물체처럼 보였어요.
크레인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곳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그 크기와 움직임에서 어떤 웅장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어요. 거대한 배에 뼈대가 조립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작업대 위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전체 과정을 이끄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AI 시스템이었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용접을 하고 있었고 드론들이 배의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움직임에는 실수가 없었어요. 가이드는 스마트 조선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주변의 모습을 살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AI가 설계를 분석하고 자율 로봇이 실제 조립을 합니다. 드론은 점검을 하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중앙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려 했었어요. 이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전통적인 노동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 분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효율성과 정확도를 극대화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고 때로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일본의 조선소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손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조선업은 한때 세계 최고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업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로봇이 움직이는 작업 구역을 지나갔어요. 가이드는 로봇이 얼마나 정밀하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주었어요. 로봇팔이 금속 조각을 용접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 완벽한 위치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움직임은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보였어요. 이 로봇은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 없죠. 그리고 실수도 거의 없습니다. 가이드의 말이 귀에 쟁쟁하게 들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손에 들고 있는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일본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자부심이 흔들리는 듯 보였어요. 우리는 작업장에서 조금 떨어진 관제실로 이동했어요. 관제실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커다란 스크린에 조선소의 모든 작업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로봇과 드론의 위치, 작업 상태, 예상 완료 시간 등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중앙에 앉아있던 직원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이 이곳에서 관리됩니다.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필요할 때마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곳은 단순히 큰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였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는 사람이 아닌 기술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관제실을 나와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어요. 가이드는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다양한 시스템과 기계들을 설명했어요. 저는 점점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철저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끝내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일본은 이런 시스템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배가 실제로 물에 띄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완성된 배가 천천히 물 위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성공을 축하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곳의 모든 것이 팀워크와 혁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단지 일본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앞서 있었어요. 기술, 효율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모든 것이 일본과 비교할 때 더 나아 보였어요. 저는 이 출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어머니가 느낀 충격은 나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카미,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와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큰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일본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대전으로 가는 아침 기차는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도시와 들판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카이스트를 방문할 생각에 마음이 설랐어요. 어머니는 노트북을 펴고 출장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 현대중공업에서 받은 충격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는 우리 둘보다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기차에서 내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카이스트로 이동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곳이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연구와 혁신의 중심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캠퍼스는 그 자체로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어요. 우리는 안내를 받아 연구소로 향했어요. 연구소에 들어서자 곧바로 AI 로봇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로봇은 사람처럼 걸어 다녔고 부드럽게 팔을 움직이며 물건을 집었어요. 연구원은 로봇이 사람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로봇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로봇이 물건을 주고받으며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잖아. 로봇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할 줄 아는 마치 하나의 독립된 존재 같았어요. 어머니도 로봇의 움직임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경외가 섞여 있었어요. 연구원은 AI 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이 로봇은 공장, 병원, 가정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돌봄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도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바이오 기술 연구소로 이동했어요. 연구소 내부는 조용하고 정밀한 실험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연구원은 신약 개발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며 그는 새로운 약물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설명했어요. 과거에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수많은 변수를 동시에 계산하고 실험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또다시 놀랐어요. 일본도 바이오 기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을 본 적은 없었어요. 연구소 안에서는 로봇팔이 실험 장비를 조작하고 있었고 그것은 인간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연구원의 설명에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는 친절하게 답변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연구원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연구소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 일본과 비교했어요. 일본은 한때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보는 것은 일본보다 한 발, 아니 몇 발 더 앞선 기술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일본이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연구소 투어가 끝난 후 우리는 짧은 브리핑을 들었어요.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이 과학기술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일본에서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결과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패조차도 발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카이스트를 떠나기 전 저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녀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보신 것들이 어땠나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인정해야겠구나. 일본은 변해야 해.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또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녀는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며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빨랐고 표정은 진지했어요. 저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은 과거에 너무 안주했을지도 모르나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점점 낙후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앞서가게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어머니는 보고서를 마치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카미, 너희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하나요? 지금 우리는 배워야 할 때여요.
일본의 미래는 너희에게 달려 있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 봐요. 일본도 변할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이 일본의 미래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출장이 끝난 후 어머니의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본 기업들은 그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술 격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는 일본 전역에서 방영되었고, 사람들은 한국의 발전과 일본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회사 사무실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걸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다짐이었어요.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녀는 내게 말했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자.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번 출장은 우리 둘 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를 선도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용기에서 시작되어야 했어요.